자, 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구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이여 도망가지 맙시다. 이거 지난 주말 4월 11일이었죠. 서울 청계광장에서 등장한 피켓에 적힌 구호입니다. 남자들이여 도망가지 맙시다. 남자들이여 도망가지 말라. 예. 무슨 뜻인가요? 이게 부성 책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남녀가 사귀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를 갖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를 함께 키우다가 이혼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인 남성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도록 별도의 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강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특히 미혼모 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미혼인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면 남성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칠 확률이 한 90%쯤 된다고 봅니다. 2009년 통계를 보니까요. 해외 입양된 아기 숫자가 2,258명이었습니다. 예. 2,258명. 이 가운데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아닌 아이, 미혼모가 낳지 않은 아이, 다른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예. 와. 그러니까 그러면 2,258명 중 2,257명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해외 입양되는 거의 99.9% 아이들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는 얘기네요. 전국 미혼모 시설에 미혼모가 항상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늘 머물러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부성 책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미혼, 비혼모의 양육비를 남자가 책임지도록 하자.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군요. 뭐 이 논의는 계속 몇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네. 정부에서 지난달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까지 만들어서 양육비 받아주는 업무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죠. 예, 예.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아기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법적 소송 거기에 대해 이제 잘 안 주면 추심까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성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예. 강제 수단이 거의 없어갖고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러워요. 예, 예. 지금 50명 정도 직원인데 턱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난주에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거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인원도 늘려주시고 예산도 확 늘려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어렵습니다.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제가 먼저 확실하게 갖춰지고 나서 지원기관이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는 건데 법제가 부실하면 강제력도 없으면 이 지원기관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문을 열자마자 상담 전화가 3,000건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무튼 혼인 중이거나 혼인이 계속 되지 못하고 끊겼거나 혼인을 안 했거나 관계없이 아기가 태어났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무슨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양육비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남자들을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지워진 부당한 짐에 대해서 남자 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서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법으로 만들자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날 청계광장에서 피켓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남자가 배짱 부리면서 큰소리 떵떵 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뭐 이런 피켓코도 있었습니다. 자, 좀 부끄러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OECD 국가 중에 어떤 또 예가 있을까요? 북미와 유럽 선진국에는 이미 부성 책임법, 미혼부 책임법, 미혼모가 아니고 미혼부 책임법이 19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예. 우리가 뒤졌죠. 미국 같은 경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남성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예. 근데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도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국가가 먼저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남성이 나중에 취직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떼가는 봉급 일부를 차압해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양육비를 계속 안 내고 피해 다닐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도망가 버리는 건데 그럼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수는 있지만 국가가 돈 떼이는 거 봤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양육비를 책임 안 지고 피해 다니면 운전 면허부터 정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권 사용 정지. 외국을 드나드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벌금, 예. 구속 조치까지 차례로 집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양육비를 안 줄래 안 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네요. 예. 덴마크는 복지 국가 아닙니까? 상당히
미혼모에게도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미혼모는 교육과 취업에서 너무 불리해지고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 가끔가다 마약에 손대는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 그랬고 온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혼부 책임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남성들이 미혼부가 안 되려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풍토죠. 예, 예.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이든 양부모 가정이든 사회에서 아이에 대해서 별로 차별도 안 하는데 미혼모를 이렇게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혼모 아이라 그러면 차별부터 엄청나게 받는데 법으로는 보호하는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아무튼 이런 그 강제적인 부성 책임법이 다 돼 있으면서도 역시 미혼모를 서비스할 수 있는 미혼모 센터가 전국에 아주 골고루 설치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 우리 사회의 미혼모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참 짐작할 수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학교에서 점심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돈을 자르고 난리치는 세상에 뭐 미혼모를 얼마나 돌볼 수 있을지는 참 하긴 아주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성 책임법 이런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사회를 성교육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들이 피임에 대해서 성교육 시간에 딴청 부리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 피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법으로 규정된다는 걸 교육시키면서 성개방 풍조 속에서 빈발하는 미혼모, 혼외 자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거죠.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성개방 풍조는 구미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혼모 문제라든가 해외 입양 문제는 또 별로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개방은 덜 돼 있는데 미혼모나 혼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덜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해외 입양 악의만 늘어나고 성개방 풍조는 해외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고 좀 이상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법규에 미비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예, 아무튼 뭐 우리도 3월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가 미혼모, 비혼모에 대해서 법제로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또 뭐 아기가 너무 적게 태어나서 고민이라고 또 저출산 대책을 세우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언밸런스해요. 해외 입양 갈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아무튼 미혼모보다 양부모 화목한 가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잘 키워야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